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입니다. 우리 공학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한데 이것은 어렵다기보다는 모든 돌, 흙, 플라스틱, 금속 등 모든 재료를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바로 문제 은행식,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1번입니다. KSL, 이거는 한국공업기구의 요업에 해당되는 L이에요. 5201에 따른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8일 압축 강도 기준으로 오는 것은 한데 우리는 일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42.5 메가파스칼 이상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설을 제가 해두었으니까요. 포틀랜드 시멘트는 일종부터 바로 5종과 백색 포틀 시멘트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바로 압축 강도는 42.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62번은요, 재료의 열에 관한 성질 중 재료 표면에서 열을 전달받고 재료 속에서 열을 전도를 일으키고 재료 표면에서 열 전달과 같은 열의 이동, 열에서 열의 이동 이런 거 가지고 간류라고 그래요. 간을 통해가 이동하는 그런 형태라고 열 간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재 6-14쪽에 열적 성질의 열 간류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복습 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바쁠 때는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눈으로 익히라 그랬어요. 63번입니다. 63번은 보면 금속의 종류 중에서 아연입니다. 아연은 이렇게 쓰죠. ZL이니까 아연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아연은요, 인장 강도나 연신율이 낮은 편에 그래요. 탁탁탁탁 사람 소리 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온화 경향이 크고 구리 등에 의해서 침식돼요. 그래서 아연가요, 침식되면 구리와 아연을 합한 가지고 뭐예요? 이거 가지고 항동이라 그러죠. 항동. 구리와 또 주석을 합한 가지고 뭐요? 청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요, 아연은 수중에서 부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유일하게요, 아연은 피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부식과 방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철판은 아연 도금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64번은요, 금속이나 유리, 플라스틱, 목재, 도자기, 고무 등은 접착에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벌써 저는 에폭시가 되는데 또 뭐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금속이라는 것은요, 비중이 4.5 이하인 걸 가지고 경금, 이상은 중금속이 되겠죠. 경금속 접착에 가장 좋은 것은 이거는 무조건 했잖아요. 접착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행기도 붙이는 게 바로 에폭시고, 그 다음에 방수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방수하면 다 실리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죠. 접착성이 아주 강하고 도료라든지 금속, 비행기까지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에폭시 수지가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점토 소송 제품의 특징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입니다. 점토는요, 대표적인 것으로 내열 전기전에서 부족하다 그러는데 사실 점토는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게는 전기와 절연성이 우수하죠. 왜냐하면 흙이니까 통하지 않을 정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요, 화학적 저항성, 내우성이 우수한 것이 맞고, 백화 발생 우리가 적당한 거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과 반응하면서 백화 현상, 연성이 아니고 이거는 탄성이라기보다는 치성에 가까운 그런 것이 바로 점토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66번은 9cm 곱하기 9cm 곱하기 210은 목재 건조전 질량이, 건조전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건조전의 질량이 7.83이에요. 건조 후의 질량이 6.8입니다. 이 목재 함수율은요, 반드시 건조 후의 질량분의 건조 전의 질량 빼기 건조 후의 질량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곱하기 100을 곱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율이죠. 15.147이 나오니까 반올림을 해도 1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이런 것이 한 문제 정도니까요. 뭐 자꾸 외우려 그럴 필요도 없어. 자주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공부에 합격하는 방법은 하루 3시간씩 1일 3시간 3시간 가연도 문제 얼마? 10년치를 봐라. 10년치. 왜냐 10년치는요. 왜 3시간을 봐야 하면 한 해에 1시간씩만 할 수 있다. 100문제니까. 10년치를 며칠이 걸려? 이게 10년치 열흘 걸린다. 이렇게만 하면요. 반드시 합격할 것이고 이 1시간이라 그랬는데 한내 보는데 조금 더 보다 보면 40분, 50분에도 여러분이 100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왜? 눈에 익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필기 공부는 어떻게 한다? 눈으로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7번은요. 각종 도래라든지 도래 및 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 거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알킬리 수지를 활용한 도래는 건조 초기와 내수성이 떨어지며 내알칼리성이 좋지 못하죠. 바니쉬는 수지를 건성유 또는 휘발성 용제로 용해한 것을 말하고요. 가소제는 건조된 도막에 탄성이라든지 교착성 등을 줌으로써 내구력을 증가시킨 데 쓰이는 도막 형성 부요소이고 신나는요 도막 형성제로서 도막 주요소를 용해시킨다 그런데 신나는요 바로 뭐요? 이거는 톨루엔 혼합액으로서요 그 도료를 희석하는 데서 희석제가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68번은 해반죽 발음의 주 원료가 아닌 것은 해반죽의 주 원료, 해반죽에는요 바로 소석회가 들어갈 것이고 모래가 들어갈 것이고 해초분이 점토는 반죽의 원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해반죽에는 소석회, 모래, 여물, 해초불 등을 섞어서 만드는 그래서 해반죽을 가지고 우리는 플라스트 또는 라임 플라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9번에도 역시 점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토의 종류별 특성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그랬습니다. 자토는요 사실 백색이 맞아요. 가소성이 부족하기도 해요. 이것은 주로 자토는 뭐요? 반드시 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1번은 옳지 않는 게 맞는 거죠. 2번입니다. 석기점토는요. 유색의 치밀한 구조로 내하도가 높은 거요. 유색의 원료로 쓰이는데 바로 석기점토가 쓰이고 있습니다. 조직도 꽤 치밀하죠. 석회질 점토는요. 용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석회질 점토는 용해가 쉬워요. 용해가 쉽고 이거는 경길도기의 원료로 쓰이나 이거는 백색질 보면 답이 틀렸어요. 내하점토는 회백색 또는 젓갈색이면 이게 담색이라는 말이 젓갈색이라는 말이에요. 내하백돌 유약 원료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답은 69번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은요. 물과 시멘트 베이가 65%예요. 콘크리트 1m 3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으로서 당 콘크리트 1m 3성당 시멘트는 8포대면 한 포대는 40kg죠. 그리고 이것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특히. 시멘트 한 포대의 무게는 이러면 40kg가 되겠습니다. 물의 양은요. 시멘트 물의 무게 곱하기 물 시멘트. 시멘트는 40kg니까 8포대죠. 이렇게 하면 320kg. 여기다 뭐래요? 바로 여기 0.65를 곱해도 되죠. 그러면 206kg가 나와요. 다시 206에서 우리는 1m 3성인데 나눠주니까 얼마요? 약 0.206입니다. 그래서 1m 3성은 다시 1톤이 되겠죠. 천이니까. 답은 0.206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의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하니까. 71번입니다. 71번은요. 목재 강도 중에서 목재 강도죠. 가장 큰 것은 뭐냐? 이거는 가장 큰 것은 인장 강도요. 이게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은 뭐 전단 강도죠. 이게 이렇게 찾으면 쉽게 찾아. 답은 몇 번? 1번. 우리가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 2016년만도 3번 연속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2번은요. 미장공사에서
바탕 재료로 하는데 바탕 재료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죠. 이거는 바탕 청소를 하는 목적은 접착성이 항상 그러니까 발음 첨가야 접착성이 잘 되게 하는 거야. 물추김이를 한다든지 바탕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접착력이 항상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73번은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가벼운 콘크리트 제작에 사용되는 골지와 거리가 먼 것은 거죠. 여기는 폴라이트, 하산화 평, 이거 뭐예요? 거창하게 중정성, 무거운 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중량 콘크리트. 답은 벌써 3번.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74번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74번은요. 강의 열처리라고 해서 강의 열처리. 강은 뭐요? 금속의 열처리예요. 금속의 열처리는 금속질에 필요한 성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가열이나 냉각 또는 조작을 하면 단 강의 열처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강의 기본 열처리는 네 가지가 있죠. 늘림 이런 거 없어요. 첫째, 불림이에요. 불림은 표준 조직을 얻기도 하고 연성을 위하는 거죠. 불림은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거는 무른 거, 물렁물렁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하게 하는 거, 연금속을 만드는 거예요. 뜨임은 뭐야? 뜨임은 인성을 부여하는 방법이죠. 하나가 더 있다면 단검질이 있죠. 단검질은 경도를 부여하는 방법. 그럼 답은 틀린 게 1번이네요. 답은 1번 찾았습니다. 74번 계속 강의 일반 열처리는 불림, 풀림, 단검질, 뜨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75번은 물을 가한 후 24시간 이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4주 강도조가 발현되면 내화성이 가장 풍부한 시멘트, 이 내화성이 가장 풍부한 것은요, 바로 알루미늄 시멘트가 내화성이 가장 풍부하죠. 그 이유는요, 산화 알루미늄이 많죠. Al2O3가 많고, 이거는 조기 강도가 높고, 염분이라든지 화학적 저항이 많습니다. 또, 알루미늄 수화열이 높아서 대형 단면 부재, 요 말을 꼭 알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대형 단면 부재는 부적도 하나, 긴급공사나 동기공사에 좋다. 근데 알루미늄 시멘트 해가지고 대형 단면 부재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게 답이 틀린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76번을 보겠습니다. 석재 중에서 외장용으로 적합한 답이 뭐였죠 벌써? 외장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 이거는 유일하게 대리석은 뭐예요? 외장용으로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이것은 주로 내장용만 적용하는 거예요. 내장용. 그래서 이거는 석재 중에서 외장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답이 대리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7번입니다. 콘크리트 골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예요. 골재는 시멘트 페이스트와 부착성이 강한 포면 구조를 갖춰야죠. 당연히 시멘트 페이스트 부착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를 한번 보죠. 두 번째를 보는 부순골재는요. 실적률이 뭐라 그래서 크고 콘크리트 사용될 때 워커빌이 좋아진다 그래. 아니죠. 부순골재 실적률도 작을 뿐더러 워커빌리티가 안 좋죠. 너무 분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세 번째, 골재는요. 강도는 경화 시멘트 페이스 등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넷째, 골재는 비중이 작은 것일수록 공급과 내부 균일이 많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골재의 조건은요. 이런 6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인데 대개 시멘트 혼합부로 강도보다 구도하고 석회성이라든지 사암, 모래입니다. 연질 수성암은 부적당하죠. 그래서 점토분, 유기물, 면분, 지방질이 약 3% 이상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골재는 또 어떠세요? 입형은 구형이 가장 좋고 약간 거칠어야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겠습니다. 78번을 보면요. 천연수지입니다. 합성수지 또는 천연수지, 합성수지 또는 역청질 등을 건섬유와 같이 열 반응시켜 건조제를 넣고 용제에 넣고 이것은 바니쉬를 말하는 거죠. 아, 바니쉬가 나왔네. 바로 답이 되겠어요. 바니쉬는요. 유용성 수조 건조성 오일에 용해시켜 휘발성 용제를 만든 걸 우리는 바니쉬라고 그러죠. 이것은 무색, 단갈색이고요. 투명도로 강택이 있고 강인한 성질이 있죠. 또는 건물 외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니스라는 바니쉬, 니스. 이거는 바니쉬 니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외장에는 사용, 이것만 해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79번은요.
뭐가 나오냐 하면 강제의 인장시험에서 강제의 인장시험이 탄성과 소성으로 구별하는 거는 뭐냐 이거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 일로 힘을 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서 탄성과 소성을 구별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을 비례한계, 이 부분을 탄성한계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원래 상항복점, 하항복점.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상과 하항복점 분류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걸 탄성이라 그래. 이쪽으로 가면 뭐야? 소성이라 그래. 그래서 탄성과 소성의 변형점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항복점이라 그러는데 이 그림으로도 시험에 잘. 그림으로는 통상 비례 한도를 바꿔가지고 탄성이라 형식. 이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했죠. 바로 A점을 비례 한도에, B점을 가지고 우리는 탄성 한도, C점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성 변형으로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E까지 가죠. 그래서 E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GD까지 해서 E까지를 가는데 이런 상항복점, D를 하항복점. E는 그래서 요 C와 D 사이라 그러는데 주로 D에서도 구분할 수 있고 C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C 이쪽으로 구분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구분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걸 가지고 요 경계를 가지고 뭐 이쪽으로 가면 절삭구역 또는 탄성구역이라고 요걸 가지고 이쪽으로 소성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은요. 시멘트와 모르탐의 발음어 작업성이나 부착력을 위해 첨가하는 혼화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데 이거 볼 수 있어요. 메틸 셀룰로스라지 합성수지 에메랄성 고무계 라텍스를 몰라도 괜찮아요. 에폭시 수지는 뭐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특히 에폭시에는 도료, 금속 모든 것을 붙일 수 있고 날아가는 그 비행기도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폭시 수지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이요. 건설 안전기술 종합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